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연락을 하면 반갑기보다 먼저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약속을 잡자는 말에 괜히 하루 일정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 있는 날 말입니다.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상처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만나고 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닌데 만날수록 점점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 때문도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지 그 구조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서 관계를 정리하기보다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연락을 줄이고 아무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하는지, 왜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친목 모임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 앞에 서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한식? 중식? 그때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들 그러려니 하고 한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또 물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그분이 또 말했습니다. 저는 다 괜찮아요. 다들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그래서 김치찌개로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다들 먹기 시작했는데 그분만 젓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몇 번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 괜찮으세요? 그분이 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근데 전 요즘 짠 거 좀 조절하고 있어서요.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다들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골랐나? 다른 걸 시킬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문제될 말은 아니었습니다. 싸울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같이 했는데 불편함은 혼자 떠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책임 회피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한 발 물러나 있고 결과가 나온 뒤에 감정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관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한 감정 반응만 보이는 경우 주변 사람들의 정서 피로도가 약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갈등은 없지만 계속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편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패턴일 뿐입니다. 다만 그 패턴이 반복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씩 지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는 메뉴를 고를 때도 자리를 정할 때도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선택을 피할수록 타인의 마음을 소모시킨다.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던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상대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 멀리해도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내가 끝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끼는 선택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 조금 늦을 것 같아. 처음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약속 때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일이 좀 생겼어. 조금만 늦을게. 또 기다렸습니다. 괜찮아.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보였습니다. 늘 내가 기다립니다. 늘 내가 먼저 양보합니다. 늘 내가 괜찮다고 말합니다. 상대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미안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관계에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이 반갑지 않아집니다. 연락이 오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또 기다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관계 내 양보 패턴을 연구한 실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 관계에서 한쪽이 반복적으로 양보할 때 다른 한쪽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3회 이상 연속으로 시간, 감정, 선택을 양보하면 상대는 그 행동을 호의가 아니라 기본값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고마움 표현이 줄어들고 미안함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책임 이동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복된 양보는 책임을 상대에게서 분리시킨다. 그 사람이 일부러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굳어지는 방식입니다. 항상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이해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처음엔 배려입니다. 그 다음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말은 계속 좋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하지만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 쪽만 점점 지칩니다. 이건 착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역할이 고정됐기 때문에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가장 편안해진다. 누군가 계속 대신 감당해주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갑자기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해를 항상 먼저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아쉽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선을 긋는 건 관계를 깨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조용히 거리가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모임이 끝나갈 즈음 누군가 말합니다. 이거 정리는 누가 할까요? 다음 약속은 누가 잡을까요? 그때 그 사람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물컵을 정리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거절도 아닙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결국 누군가가 합니다. 항상 하던 그 사람이 합니다.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일을 맡았다고 해서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이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대화에 섞입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왜 늘 내가 하는 쪽이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회피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심리 연구에 따르면 공동 상황에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약 62%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빠지는 사람은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한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책임이 생기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거리부터 둔다. 말은 잘합니다. 분위기도 맞춥니다. 하지만 역할이 생기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일은 결국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개 배려하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한쪽은 계속 책임을 짊어지고 다른 한쪽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관계만 누립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관계의 무게를 타인에게 떠넘긴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기대할 역할은 줄여야 합니다. 정리할 사람으로 기대하지 않고 책임질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 주는 관계보다 조용히 부담을 넘기는 관계에서 더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나? 예전에는 설명했습니다. 왜 내가 불편한지, 왜 그 말이 마음에 남았는지, 왜 그 상황이 서운했는지 차분하게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명할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 넌 너무 깊게 생각해. 그 정도로 예민할 일은 아닌데.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넘어가려는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도 줄이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이건 삐친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선택입니다. 미국 UCLA에서 진행된 관계 피로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감정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이 약 2.4배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설명은 대화를 만든 게 아니라 소모를 만든다. 설명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그건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싸우지 않고 정리 선언도 하지 않고 그냥 조금씩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성숙한 판단입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자연스러움을 잃은 관계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웁니다. 특히 내 마음을 계속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마음을 씁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틀린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게 된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나? 예전에는 설명했습니다. 왜 내가 불편한지, 왜 그 말이 마음에 남았는지, 왜 그 상황이 서운했는지 차분하게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명할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 넌 너무 깊게 생각해. 그 정도로 예민할 일은 아닌데.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넘어가려는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도 줄이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이건 삐친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선택입니다. 미국 UCLA에서 진행된 관계 피로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감정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이 약 2.4배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설명은 대화를 만든 게 아니라 소모를 만든다. 설명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그건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싸우지 않고 정리 선언도 하지 않고 그냥 조금씩.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성숙한 판단입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자연스러움을 잃은 관계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웁니다. 특히 내 마음을 계속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마음을 씁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틀린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게 된 관계일 뿐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말로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켜주는 게 예의다. 이 정도는 서로 배려하는 거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 선이다. 문제는 그 기준이 처음부터 다를 때입니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냥 성향 차이겠거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어가는 사람. 내가 불편해한 상황을 그 정도 가지고 라고 가볍게 넘기는 사람. 조심스럽게 말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흘려버리는 사람. 그때 드는 감정은 화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은 기준이 다르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UCL에서 관계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가장 큰 이탈 원인을 분석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등의 강도보다 기준 불일치가 관계 단절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 한쪽은 이건 선 넘은 거라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이건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느낄 때 그 관계의 유지율은 1년 안에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다툼보다 기준이 계속 어긋나는 관계에서 더 빨리 멀어진다. 이때 중요한 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건 같은 언어를 써도 다르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배려라고 생각한 행동을 상대는 과하다고 느끼고 상대는 편하다고 생각한 태도를 나는 무심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는 노력으로 쉽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습관이고 습관은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가치관이 아니라 불편함의 기준으로 멀어진다. 같은 것을 보고도 불편함의 지점이 다르면 함께 오래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크게 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야기할수록 자꾸 기준을 설명해야 하고 만날수록 내가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된 것 같고 결국 마음속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럴 때 굳이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입니다. 나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패배도 아니고 냉정함도 아닙니다. 그저 생활 온도가 다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면 그만큼만 가까이 두면 됩니다. 그 정도가 서로를 가장 덜 다치게 하는 거리입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어떤 관계는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도 편하지 않고 설명해야 할 게 많아지고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는 관계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 아닌가? 하지만 오늘 이야기들을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겁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소모의 방향이라는 걸요. 나만 계속 조정하고 나만 계속 설명하고 나만 계속 이해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착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를 내어주고 버티는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어떤 존재로 소모되는지가 결정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부담 없는 존재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힘든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멀어졌다면 그건 도망친 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한 겁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건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관계는 붙잡아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 편안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억지로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느낌을 조용히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리에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온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감각을 너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